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철입니다. 2021년 8월 20일에 있는 2차 시험 대비 최신 개정 법령 특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찰 박수! 와! 와! 자, 최근에 김포에 사는 김포근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포근포근하게 설명을 아주 야무지면서도 너무너무 쉽게 포근포근하게 설명드리는 김포근입니다. 자, 이거 개정된 거 늘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딱 2달 남았는데요. 요 시점에서 한번 개정법령 특강 해드리고 한 달 뒤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로 그래서 중복되는 거 없이 추가로 그 사이에 또 개정되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시험치기 뭐 한두 달 전에 바뀌는 게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사이에. 자, 하지만 그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특히나 요즘에는 트렌디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출제가 보통 이제 한 달 전에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혹시 또 한두 개 우리가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어떤 그런 소스가 딱 들어오면 제가 딱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잘 캐치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령 특강은 이제 무료로 진행되고 자료도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합격에 만반의 준비가 되셔서 차질 없이 준경에 들어가시길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제 요 내용이 쭉 있는데 이 내용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죠 감이 안 올 수도 있죠. 물론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딱 정리해드립니다. 이것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문제화 시켜가지고 좀 풀어보면 훨씬 더 그렇죠 느낌이 오죠. 그래서 그런 최신 개정 문제들은요. 진기모 이번 주말에 토요일쯤 나올 것 같은데요. 내일 인쇄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 진기모하고 조금 더 추가되거나 그 사이에 또 더 연구하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 소스가 들어오면 그걸 또 해가지고 동형 모의고사에다가 또 실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해설 강의 다시 또 나가고요. 어쨌든 물론 진기모하고 동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늘 그렇듯이 해설 혼자서 독학이 가능할 정도로 실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책만 구입하셔서 보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카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 제가 성실하게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7월 달 한 2주 차나 그쯤부터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아침마다 길지 않게 한 30분 정도 그 정도씩 제가 여러분 질문을 그렇죠 해설해 드리는 그런 수업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면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렇죠?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는데 조금 헷갈린다. 요거 조금만 더 설명해 달라. 그런 거 있으시면 조금 있다가 수업 끝날 때쯤에 또 질문해 주시고요. 나중에라도 또 혼자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올라간 거는요. 제가 이거 별 표시를 못 했네. 중요도 순서대로 했습니다. 지금 맨 첫 번째 있는 경찰 간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있죠. 요거 최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아예 없던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다고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어렵고 복잡한 게 자꾸 중요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쫄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실었습니다. 제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허투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뒷부분은 조금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여기까지 잡으면 아무래도 덜 불안하겠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에 경찰 간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신설된 내용. 오케이.
제정 이유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이번에 우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직무 범위 있죠. 그리고 경직법에서도 직무 범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에 보면 4호에 치안 정보 수집 작성 배포라는 게 있었는데 그 치안 정보라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여기 제정 이유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기존의 치안 정보라는 그 명칭이 뭘로 바뀌었다?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됐죠. 요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에 치안 정보 수집 작성 배포가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하면 X로 가셔야 돼. 이제는 치안 정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치안 정보라는 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한 겁니다. 오케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그렇죠? 대응을 위한 정보.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치안 정보 X라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뭐 사실 또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대응 이것도 어때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정해 놓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정보를 수집할 때 아무래도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 그런 정보 수집의 처리 절차, 뭐 사실 확인 절차 이런 것들도 이제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 법을 만들면서 오케이. 그래서 이 법을 만든 목적이 정보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고 정보 처리의 기준이나 그리고 정보 수집 작성 배포에 어떤 수반되는 사실 확인 절차 그리고 그 절차 중에 인권 침해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별 내용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내려오시면 주요 내용 등이 있죠. 이것도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는데요. 경찰 간의 정보 활동의 기본 원칙 첫 번째. 이거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 그거 밑줄 한번 쫙 쳐주실까요? 가번에 그렇죠. 반가로 1번에서 자 그리고 반가로 2번에 보시면 경찰관이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 특히 뭐 정치와 관여된 정보 수집 이런 거 안 된다. 뭐 강요하면 안 된다. 뒤에서 나옵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느낌만 가져가세요. 지금 앞에는. 그리고 내려오셔서 나번에 정보의 어떤 구체적인 범위 이런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은 수집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다번에 사실 확인 절차. 그때 어떻게 한다? 신분 밝히고 그렇죠? 그리고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신분도 밝혀야 되고 그렇죠? 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지 목적도 밝혀야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 요거 뒤에 나와요. 예, 당연한 이야기고. 자, 그리고 정보 수립을 위해서 내가 출입을 하겠죠. 근데 민간단체, 민간기업 또는 정당의 사무실, 정당사무소 다시 한 번 더 거기 있습니다. 라번의 첫 번째 쭉 보시면 경찰관은 언론, 교육, 종교, 시민사회 단체 등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민간단체, 민간기업, 정당사무소에 함부로, 상시로, 시시때때로 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필요할 때만 그렇죠. 일시적으로만 출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수집 작성한 정보의 처리입니다. 마번에. 자, 뭐 정보 필요한 거 이제 다 하고 나서 불필요하게 됐다.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면 그 정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입니다. 뭐 24시간 이내에 폐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X. 오케이. 자, 어떻습니까? 내용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우리 경찰관들이 앞으로 주로 할 업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늘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 실제 법 조문을 볼게요. 넘기시면 실제 법 조문입니다. 1조 목적 됐죠? 1조 목적에서는 두 번째 줄.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자, 이렇게 밑줄 한번 딱 쳐놓으시고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2조입니다. 1항 쭉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정보 활동을 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그렇죠? 비례의 원칙에 맞게. 모든 경찰 활동은 비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가 아니라 최대한 이런 말 나오면 당연히 틀린 지문 되겠고 당연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뭐 이 말 대신에 국가의 이익이 우선돼야 된다. 뭐 이런 말 나오면 OX, X.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다음과 관련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있죠. 2항에. 그래서 정치 동그라미. 굵은 글씨 해드렸습니다. 보기 좋게. 그리고 2호에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밑줄 치시고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을 파악한다. 개인 동향 파악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생활 동그라미.
사생활에 관련된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3호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표명을 강요. 네 생각 이야기해봐. 뭐 꼭 이거 자료 제출해. 이런 거 강요 동그라미 하면 안 되겠고 4호에 부당한 민원이나 청탁을 직무 관련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리고 5호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당연히 안 되겠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안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6호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자신의 어떤 경찰관으로서 신분을 숨기고 어떻습니까?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신분을 위장해서 이렇게 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직무와 무관한 이 말을 뭐 직무와 관련하여 그렇죠?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어도 비공식적 직함 이런 거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케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그렇죠? 또 비공식적 직함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신분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오케이. 벌써 외웁니다. 그래서 수업하면서 지금 저랑 이해도 하고 정리도 하고 외울 겁니다. 몇 번 반복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집중하시고 이번 시간에 끝냅시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3항입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보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점검, 교육, 강화, 방안 등 수립 시행해야 된다. 됐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그렇죠. 경찰청장이 이런 것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 아닙니다. 오케이. 지금 제가 문제화될 수 있는 틀리게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 지금 다 짚어드리고 있어요. 동그라미하고 오답까지 적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3조 보겠습니다. 수집 등 대상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범죄 예방과 대응. 여기는 외울 거 없어요. 특별히. 그리고 2호에 굵은 글씨 위주로 보세요. 수용자 가석 방지의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 오케이. 자, 그리고 국가 중요시설 안전 및 주요 인사 보호. 보호를 위해서. 보호까지가 굵은 글씨 갔어야 되는데. 보호. 자, 방첩 대테러 활동, 국가 안전 활동을 위한 당연하죠. 국가 안전을 위해서 방범, 대테러 활동, 그리고 재난 안전 사고, 국민 안전 확보, 그리고 집회 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 갈등과 다중 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 필요한. 그래서 집회 시위에 관한 정보 수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당연한 이야기겠죠.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근데 요거 읽어볼게요. 7호 봅니다. 7호 계속 읽어볼게요. 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 해가지고 해당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며 그렇죠. 이와 직접적 구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 그럼 신조, 개인 신조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생활, 신조에 관한 건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한다. 그거까지 밑줄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8호 도로교통의 위해 방지, 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신원조사 하지요. 신원조사 원래는 우리 국정원장한테 그렇죠. 하는 건데 우리 경찰하고 군인에 대해서는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우리가 하는데요. 신원조사, 신원조사에 관해서 우리 정보 수집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 자,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4조입니다. 중요한 거 그 굵은 글씨입니다. 사실 확인하려고 할 때, 정보 수집하려고 할 때, 즉 정보 활동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렇죠.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오답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뭐 필요한 경우라면 강제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 OX, X. 오케이. 강제력 사용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라도 이 법에 의해서 강제력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강제력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됐고 뭐 2항 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안 읽어봐도 됩니다. 이건 예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어떤 경우입니까? 방금 자신의 신분을 그렇죠 밝히고 목적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아래 보시면 긴박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다. 또는 범죄 대응 활동을 위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려고 했다. 왜? 그런 거 밝히면 정보가 수집이 전혀 안 될 때. 근데 이거는 굉장히 뭐다?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그 정도라면 그때는 이런 위에 있는 절차를 안 지킬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더. 자,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목적을 설명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강제력 사용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위에서 규정한 방금 말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신분 밝히고 목적 흠행하는 거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 그렇죠.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했다거나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의 현저한 정보활동의 현저한 지장. 이거 밝히면 정보를 아예 수집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해. 됐나요? 현저한 지장, 긴박한 위험,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는 방금과 같은 절차 생략할 수도 있다. 꼭 생략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있다. 당연히 그때그때 맞게. 자, 됐고 그 아래 뭐 사망은요. 뭐 당연한 별 내용 아니지요. 정보를 제공하나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받도록 하면 안 되겠지요. 오케이. 불이익 안 받도록 비밀 유지 같은 조치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아까 했었죠? 민간, 그렇죠. 단체, 민간, 기업, 그리고 정당 사무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하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할 수 있다. 됐나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바꿔서 이런 경우 상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고, 예,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상시 출입 안 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일시적으로만. 당연한 이야기. 어디? 민간기업, 민간단체, 그리고 정당 사무소.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나오면 틀리겠죠. 예, 민간단체, 민간기업, 정당 사무소 말고 뭐 하여튼 다른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세 가지. 자, 그리고 정보의 작성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중립적으로 작성해야 당연한 이야기죠. 주관적인 사실, 이런 말 나오면 OX, X 또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주관적인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X,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됐죠. 자, 수집 작성한 정보의 처리입니다. 7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굵은 글씨 위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2항은요. 뭐 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됐고요. 그리고 3항에 그렇죠. 불필요하게 됐다. 그러면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됐죠? 지체 없이입니다. 뭐 24시간 이내 폐기 아니에요. 지체 없이. 자, 물론 다른 법령에서 언제까지 보관해라 라고 하면 그때는 뭐 그 법령에 따르는데 그런 게 없다라면 목적 달성하면 불필요하게 됐다라면 지체 없이 폐기.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8조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인데요. 자, 1항 누구든지 정보활동 이런 정보 수집, 작성, 배포 활동과 관련해서 그렇죠? 경찰관에게 이 영과 그 밖의 법령에 관하여 예. 이 영은 뭐겠습니까? 이 영. 이거는 지금 뭐다? 대통령령입니다. 예. 명령을 줄여서 그냥 이 영이라 그러죠. 예. 두음 법칙인가요? 앞에 가면 리을이 없어지고 이응으로. 그래서 이 영과 이 영은 지금 이거는 법률이다.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이에요. 왜? 법률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그렇죠. 요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만든 지금 대통령령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영과 그 밖의 법령에 반하여 지시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이 법령 지키고 다른 법률도 지켜가면서 정보활동해라라는 소리고 별거 아니고요. 2항 별표입니다. 2항 별표. 굵은 글씨 돼 있죠?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자, 이거 왠지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위법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라면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런데 자, 이 판단은 자기 판단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해서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명백하게 위법한 건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거부하고 싶어도 이거 거부했다가는 좀 거시기 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예.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오케이. 그리고 동그라미 3번 3항 8조입니다. 같은 조.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를 거부해야 했다는 이유로 인사, 직무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네, 이런 불이익 받을까 봐 겁나가지고 뭡니까? 거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됐나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한 처분 안 받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9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영은 지금 대통령령입니다. 여기 나온 규정들은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 경찰관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경찰청장 네가 정해라. 요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에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누구한테 시켰다? 그렇죠. 경찰청장한테 시켰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경찰청장이 이거와 관련해서 어때요? 경찰청 고시 또는 경찰청 훈령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겠지요. 오케이. 그게 또 나오면 우리가 또 배우면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시험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걱정 마시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자, 하나 끝났습니다. 기지개 한번 할까요? 기지개 으쌰 으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이 정도 속도면 따라올 만합니까? 어때요? 머릿속에 정리됐나요? 자, 여러분 댓글 한 번만 올려주세요. 잠깐 여러분들 한번 반응 보고 갑시다. 저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대조님 깔끔 알았어. 111 역시 와우. 유치원생도 이해하겠네요. 역시 개정 깔끔합니다. 라임님 좀 빨라요? 다이아나 방님 빠르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빠릅니까? 굵은 글씨 위주로 따라오면 돼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리 좀 합시다. 댓글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놔두시고. 자, 다 같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 뭐 했습니까?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요거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이해했던 분도 지금 외우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 시간에 딱 끝내는 거예요. 수업 들으면서 그냥 암기 복습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요 내용이 뭡니까? 예전에는 치안 정보 수집이라고 했는데 그 치안 정보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렇죠.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대응을 위한 정보, 그렇죠. 이렇게 변경했고, 이 정보는 과연 어떤 정보냐, 그렇죠. 이것도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죠. 법률에서 모든 걸 정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대통령 네가 정해라 해서 위임을 했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봤듯이 2조에 그렇죠? 국민의 그렇죠?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필요 최소 한도로 그렇죠? 그쳐야 되겠고 정보 수집의 범위는 그리고 이런 정보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어떤 거 하면 안 된다. 막 빡빡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당연합니다. 정치에 관련된 정보 수집하면 안 되겠고 그렇죠. 법령을 벗어난 어떤 사생활 정보 수집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의견 표명이라는 정보 제출을 강요해서도 안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부당한 민원이나 청탁을 위한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해서도 당연히 안 되겠고 그리고 직무와 무관한 그리고 비공식적인 직함 이런 거 사용하면서 정보 수집 활동하면 당연히 안 된다. 그럼 정보 수집 활동할 때 적합한 절차가 뭐라고 여기 적어놨습니까? 그렇죠. 신분을 밝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죠. 저기 뭐야 신분을 밝히고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말 속도가 좀 빠르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 속도를 좀 더 느리게 할게요. 알았어. 이게 제가 법령을 강의할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령이 너무 지루하니까 빨리빨리. 좋습니다. 됐나요? 지금 정리되고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신분 밝히고 그렇죠. 목적도 설명해야 한다. 자, 그리고 요런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방법 등 이런 것들을 경찰청장이 수립 시행해라라고 대통령이 시켜놨고요. 그리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범죄와 관련된 거, 수용자 가석방 피해자 보호, 그렇죠. 국가 중요시설, 주요 인사 보호, 방첩 대테러 활동, 재난안전사고, 집회 시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그렇죠? 이런 것들. 하지만 사생활이나 개인의 어떤 신조 이런 정보는 제외하고 그리고 도로교통을 위한 정보 수집, 그렇죠? 신원 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 그렇죠? 요 정도, 요런 거 우리가 수집할 수 있다. 됐죠? 별 내용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아까 신분 밝히고, 그렇죠? 오케이. 목적을 설명해야 되는데 요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 생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그렇죠. 긴급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 뭘 지장을 초래한다? 이 정보 수집 활동을 현저하게 그렇죠. 못하게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때는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단체 세 개가 있었죠. 오케이. 민간 단체, 민간 기업, 그리고 정당, 사무소. 여기서 정당은 알죠?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당, 뭐 무슨 당 많잖아요. 오케이. 그런 정당, 사무소를 말합니다. 민간 단체, 민간 기업, 그리고 정당, 사무소 출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으로만 출입할 수 있다. 상시적으로 출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보를 이제 수집해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할 때 주관적인 내용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됐죠? 그리고 목적 외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경찰학에서 일단 목적 외로 이렇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그냥 기본 원칙이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불필요하게 됐다. 사용 목적을 달성했다면 그 정보는 계속 보존한다, 아니면 폐기한다. 지체 없이 폐기. 됐죠? 그리고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이 되면 경찰관은 어때요? 그 명령을,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왠지 거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규정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그렇죠.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만약에 거부했다라고 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까지 있었고요. 이거 외에 여기에 있는 규정 외에 더 세부적인 거는 필요하다라면 누가 정해라? 경찰청장이 그렇죠. 정한다라고 재위임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복습도 마쳤습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기지개. 자, 어때요?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벌써 지금 3번, 4번 반복했는데 하면서도 계속 알고.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별거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나갑니다. 자, 호흡하시고. 왜냐면 여러 가지 법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예,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서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예. 자,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이겁니다. 우리가 아동치사죄, 예. 아동학대를 막 하잖아요. 너 왜 그래 하다가 애가 뒤졌어요. 자, 그러면 이건 치사잖아요. 그래서 아동치사죄는 있어요. 학대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오케이. 요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데 근데 이거 말고 아예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어서 애를 살해했어요. 학대해가지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건 어때요? 굉장히 나쁘잖아요. 근데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자, 쭉 내려오시면 개정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 아동살해죄를 신설했습니다. 됐나요? 아동치사죄는 기존에 있었는데 치사 말고 애초부터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살해죄. 당연히 그러면 살해의 고의가 없었던 치사죄보다는 형량이 더 무겁겠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 아동을 우리가 법원에서 뭐 이제 재판을 한다거나 어떤 조사를 할 때 그 옆에 국선 변호사 그리고 국선 보조인, 물론 이분도 이제 변호사들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뭐다? 그렇죠. 선정을 의무화하도록 반드시 국선 변호사를 하도록. 돈이 없으면 변호사를 못 쓰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변호사 없어도 됩니다. 뭐 이러더라도 그렇죠? 무조건 변호사를 옆에 두는 걸로 의무화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케이? 별 내용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해당 조문 볼게요. 주요 내용의 가번 아동 학대 살해죄를 신설했습니다. 아동 학대 살해죄. 그래서 그 제 4조 볼게요. 자, 아동 학대 살해 그리고 치사죄 해가지고 1항 살해를 한 때는 살해 동그라미 하시고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예, 7년 이상 동그라미. 그리고 그 2항은요. 사망에 이르게 한 때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거는 치사입니다. 학대를 하다 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이거는 5년 이상. 됐죠? 그래서 아동 살해죄 7년 이상짜리가 신설됐다. 예, 뭐 큰 내용은 아니고 요게 있다. 됐죠? 치사는 5년 이상. 그리고 살해는 7년 이상. 자, 됐고요. 요즘 이제 아동 학대가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 아동 치사죄는 명문 규정이 있지만 아동 살해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 또는 아동 치사죄와 살해죄의 형량이 동일하다. 법정형이 동일하다 하면 OX, X
오케이. 예. 치사죄, 살해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나번에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그쵸? 반드시 선정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16조 피해 아동에 대한 변호사의 선임을 특례해가지고 1항부터 쭉 해서 6항까지 있는데요. 1항부터 5항은요. 그냥 심심하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법 안 보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이런 거 할 때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 오케이. 의견 진술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의견 출석하여 변호사는 진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뭐 변호사 뭐 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고요. 6항 별표하시고 검사는 동그라미. 6항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변호사가 있으면 피해 아동이 집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변호사가 있으면 다행인데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 보호 절차에서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게 예전에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봐주시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검사입니다. 이거 검사란 말 대신에 경찰관은 하면 OX, X 검사는입니다.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죠?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선 보조인, 보조인입니다. 보조인. 자, 읽어볼게요. 그 다번에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 법원은 여기는 법원입니다. 법원 동그라미 하시고 국선 보조인을 선정하여 현행 재량상에서 의무사항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조문을 볼게요. 49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법원은 동그라미 법원은 아까 검사는이었죠? 그럼 국선 변호사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는 법원입니다. 법원이 자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 아동 또는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 또는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자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자 법원은 동그라미 직권 동그라미 그리고 신청 동그라미 방금 봤던 세 번째 줄에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보조인을 그쵸 선정할 수도 있고 오케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고 신청을 안 하더라도 직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일 때 그 세 가지 있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 그리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가 없다. 그 밖에 판사가 봤을 때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죠? 선정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변호사를 피해 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아까 국선 변호사는 뭡니까? 형사 절차에서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고요. 또 법정에서 당연히 이제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선정했겠죠. 근데 국선 변호사 말고 또 뭡니까? 보조인도 필요하잖아요. 애가 장애가 있다거나 그렇죠? 뭐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다거나 그럴 때 그렇죠.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서 보조인도 그렇죠. 선정하여야 한다. 됐나요? 별 내용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고 어때요? 자, 요거 하나씩 할 때마다 제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됐나요? 111 으쌰. 다시 한 번 더 정리. 아동 학대 범죄에 뭐가 신설됐다고요? 여러분 대답해 줍시다. 우리 다 확인. 지금 외우는 겁니다. 머리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글자로도 한번 치고 손으로도 하고 오감을 다 활용해가지고 자 우리 아동학대 범죄에서 뭐가 생겼다고요? 무슨 범죄가? 그렇죠. 아동학대 치사죄는 원래 있었고 살해죄 형량이 뭐라고요? 7년 이상 사형무기 7년 이상 치사죄는 사형무기 5년 이상 벌써 외웠습니다. 그렇죠? 아동학대 살해죄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뭐 검사는 무슨 그렇죠 국선 변호사 선정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없을 때. 자 그리고 법원은 그렇죠 판사가 뭐라고요? 그렇죠 국선 보조인 그렇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변호사를 피해 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됐죠? 요 두 가지 별거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자, 이거는 당연히 특A급이죠. 지금 다 하는 건 다 특A급입니다. 특A급. 자, 근데 여기서도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자, 일단 주요 내용에 정보의 정의를요, 좀 더 넓혔습니다. 정보의 범위를 넓혔다는 건 국민들이 뭡니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공개할 정보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 그만큼 국민들한테는 더 좋고 공무원들은 좀 피곤해지겠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보의 정의, 그렇다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거기 이제 법 조문 내려와 볼게요. 제2조 해가지고 1호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예, 문서. 여기 문서에는 전자문서 포함한다. 이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까지 밑줄 짝.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그러니까 기존에 뭐 없던 형태.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한다. 오케이.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다, 그렇죠,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범위도 더 넓혔습니다. 예, 기존에 우리 교재에 보면 공공기관이라는 해가지고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거 뭐 사실 근데 그거는 시험에 크게 나오는 건 아니죠. 여기도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 색깔로 들어가 있죠. 라마 해가지고 지방공사, 지방공단. 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예, 됐습니다. 예, 지방공사가 뭐냐면 우리 공공기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기업. 오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출자하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그런 기업들입니다. 예, 우리 뭐 국가 공기업 뭐 코레일 뭐 이런 것처럼. 자, 됐습니다. 요런 애들도 다 뭐다? 그렇죠. 공공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형태,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들이 다 뭐다?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자, 됐고 나번 내려오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려고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하도록. 예, 간단합니다. 뭐 읽으면 여러분이 더 헷갈리는데 그냥 국민들에게 더 정보를 잘 공개하라고 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해라. 예, 이런 노력을 좀 해라 라는 규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거기 6조 1항에 보시면 1항 공공기관은 뭐 이렇게 돼 있죠. 쭉 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관계법령을 정비하여, 그렇죠,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 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됐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문장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원래 알고 있던 거. 정보 공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항도 별 내용은 없습니다. 뭐 노력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문구가 국민들을 위한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의미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나번은 그냥 이렇게 됐다 하고 그냥 지우셔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번은 보셔야 됩니다. 다번. 행안부 장관 동그라미.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우리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할 때도 행안부 장관이 뭡니까? 실태 조사하고 무슨 권고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이번엔 뭘 하라고 나와 있냐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정보 공개 시스템, 통합 정보 공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으라고. 그걸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뭘 만들으라고요? 그렇죠.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를 지원을 잘 하도록 어떻게 통합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래 내려와 볼게요. 자, 제6조입니다. 3항 예, 별표하시고 행안부 장관은 동그라미. 행안부 장관은 이거 국무총리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은입니다. 국무총리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규정이었습니다.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4항 공공기관은 해놓고 가로 안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거 포함한다라고 예전에 나온 적 있었죠? 예,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국회는 입법부, 그리고 법원은 사법부, 헌법재판소도 일종의 사법부고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여튼 제4의 기관입니다. 민주주의, 그렇죠? 권력 분립의 원리상 어떻다? 이런 기관의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터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지금 우리 행정기관들끼리만 하는 겁니다. 여기 사법부, 입법부, 뭐 이런 애들은 제외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면 X. 그래서 이제 제외하고 이런 나머지 우리 행정부에 관련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관들이 모두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기관이 어떤 협소하거나 규모가 작다거나 힘이 없는 기관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기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방금 말했던 바로 위에 사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정보공개 시스템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냥 이용해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원래는 다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다?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만들기 힘들면 행안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해도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뭐 만들으라고요? 그렇죠. 통합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된다. 자,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원래 뭐 만들어야 됩니까? 정보공개 시스템. 해당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 요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야, 무슨 정보 공개해달라. 오케이. 그러면 정보공개 신청도 받고, 그리고 심사도 하고, 그리고 그 공개에 대한 절차도 공개하고, 그 해당 국민한테 요구한 국민한테 뭐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만들기가 어렵다면 어딜 이용해라?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 만들어 놓은 통합정보 시스템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만들거나 안 되면 행안부 장관이 만든 걸 통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꼭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만들어 놓은 통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정보 공개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좀 운영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넘어가시고 5항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뭐 국회 규칙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요. 하여튼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이거는 지금 법률이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동그라미, 실시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결론은 뭐예요? 정보 공개라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의 어떤 권익 보장에 굉장히 중요하죠. 오케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정부기관의 공공기관의 비리를 없앨 수도 있잖아요. 공개가 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교육하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임직원에게만,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X. 그렇죠?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 법에 있는 규정, 그리고 정보 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 그렇죠. 실시하여야 한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라번.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을, 자, 이거 뭐냐면, 자, 이제 심의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 심사를 하다가, 이거는 비공개해야 되겠다. 이거는 국가안전보장에 매우 중대한 정보라서 공개를 할 수가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정보 공개를 요구한 국민 입장에서는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매우 궁금하겠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다? 비공개하는 경우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렇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공개하겠다라는 요런 거를 좀 안내해 주라고. 이거 뭐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네요.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제때 공지를 해달라는 거지요. 예, 진짜 저도 좀 억울한 게요. 원래 그런 거 잘하는데, 제가 하여튼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알려줘라, 안내해줘라. 그렇죠. 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고 궁금하겠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해서 세부 기준. 왜 비공개하는지, 그리고 비공개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비공개하는 기준, 특히 세부적인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몇 년마다? 3년마다 점검하고
만약에 그런 세부 기준이 조금 어거지다. 좀 말이 안 된다. 지금 현실하고 안 맞다. 그렇다면 뭐다? 개선하도록 한다. 몇 년마다? 3년마다. 됐죠?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아래 보시면 구조입니다. 사항 읽어볼게요. 공공기관 아까 있었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그렇죠? 그리고 요 기간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빨간 글씨, 색깔 글씨 위주로 보세요.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즉 부합한다는 말은 일치하는지, 비공개 요건에 적용이 되는지 3년마다 매년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또는 2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해도 틀려요. 몇 년마다? 3년마다. 어떻게 하면 외울까요, 이거? 비공개, 비삼? 예, 하여튼 비공개 3년마다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누구한테? 행안부 장관에게. 이거 국무총리 아닙니다. 제출해야 한다. 뭘 제출하라고요? 우리 개선점. 그렇죠? 점검 결과. 그렇죠? 개선 결과. 이런 것들을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몇 년마다? 3년마다. 자, 됐고요. 누구한테? 행안부 장관한테. 됐죠? 그만큼 비공개하는 거를 어떻게 한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거죠. 함부로 비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공개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3년마다 점검하고 계속 개선하라는 거예요.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공개하도록 유도하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마번입니다. 마번. 요거는 별거 아닙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정보공개 청구할 때 요즘에 주민번호 안 찍죠? 예, 생년월일만 찍습니다. 그렇죠? 예, 생년월일 제출하도록 한다. 됐고. 그런데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별거 아닙니다. 이건 넘어가셔도 되겠고. 그리고 밥은 좀 중요하네요. 이것도 사실 우리 시험에는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요거 한번 체크할까요? 자, 집중. 정보 공개 심의회가 있고, 그렇죠? 요거하고 비교되는 게 뭐 있습니까? 정보 공개위원회. 정보 공개위원회. 요거 다 구별할 수 있지요? 구별할 수 있지요?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일단 답부터 써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이제 뭐다?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좀 뒤에서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국무총리 소속. 예전에는 어디 소속이었다? 행안부 장관 소속이었는데 이제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그리고 몇 명이라고요? 11명입니다. 11명. 이제 9명 아닙니다. 11명입니다. 11명. 공개위원회. 근데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중요한 게 이건데. 공개 심의. 자, 공개. 자, 이거는 공개 여부를 심사합니다. 공개 여부. 즉, 이 말은 공개할지 말지 심사하는 걸. 자, 여기는요, 공개위원회는요, 공개에 관한, 그렇죠, 뭐 기준, 방침, 개선점, 실태 파악, 뭐 이런 거 일종의 거의 연구기관이라고 보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정보를 공개를 잘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관이고, 실제로 정보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공개할지 말지 심사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해당 기관, 어떤 기관?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있겠죠. 경찰청이다. 그러면 경찰청 안에 뭘 만든다? 정보공개 심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 경찰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를 심사를 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공개심의회는 어디에 만들어진다? 각각의 공공기관, 각각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심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정보공개 요구를 받을 때마다, 그렇죠? 그때마다 심의회 개최해서 공개할지 말지, 오케이? 공개
할지 말지를 심사한다. 됐죠? 그래서 공개심의회고요. 여기는 공개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뭐다? 공개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뭡니까?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그렇죠? 기준이나 방침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야 니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11명. 11명 중에 7명은 민간위원 들어가야 됩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요거 예전에 5명이었잖아요. 요거 예전에 9명이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요거 예전에 행안부 소속이었죠. 바뀌었습니다. 요거. 오케이. 자, 요거를 일단 잡고 가셔야 돼. 자, 지금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111. 빨라요 또?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맞아요. 여러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한다고요? 정보 공개 심의회랍니다. 공개 심의회. 근데 공개 심의회도 그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 심사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심사를 할 때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만 들어가면 이 위원으로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만 들어가면 어때요? 공개하는 결정을 할까요? 공개 안 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가급적이면 해당 공무원들은 공개하기를 싫어하겠죠. 공개하면 자신들이 평상시에 일을 어떻게 하는지 나올 수 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공개심의회에도 반드시 민간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민간위원 비율이 예전에 2분의 1이었는데 3분의 2로 확대. 민간위원이 뭐? 3분의 2. 3분의 2가 들어가야 돼. 됐나요?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중에 3분의 2는 민간위원이 들어가야 된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12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여기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갔고,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어쨌든 이런 애들을 다 합해서 국가기관 등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줄에 바로 옆에 보시면 국가기관 등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자,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기를 밑줄 딱 쳐놓으세요. 정보공개 여부. 예. 공개 여부를 심사한다는 겁니다. 됐죠?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당연히 한답니다. 할 수 있다 아니면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되겠고 이 경우 국가기관 등의 규모와 업무, 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자, 소속 상급 기관의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당 공개를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너무 규모가 협소해요. 굳이 여기서는 정보공개 심의회를 구성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그 바로 위에는 상급 기관에서 뭡니까? 공개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통합 운영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규모가 너무 적은 기관은 이걸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해당 기관의 바로 상급 기관에다가 공개 심의회를 만들어가지고 통합 운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린 뭐 경찰서다. 그럼 경찰서마다 정보공개 심의회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럼 뭡니까? 그렇죠. 지방청 단위에 또는 경찰청 단위로 그렇죠. 통합해가지고 우리 경찰과 관련된 정보 공개는 경찰청에 있는 그렇죠.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이야기예요. 됐죠? 뭐 이렇게 쭉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내용은. 자, 그리고 12조의 2항은 됐고 3항에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소속 공무원도 들어가고요. 당연하죠. 해당 소속 공무원이 그 정보를 잘 알 테니까. 그리고 임직원도 들어가고요. 또는 외부 전문가. 여기서 민간위원이 바로 외부 전문가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지명해야 되는데 그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몇 명을요? 그렇죠. 3분의 2. 3분의 2는 기본적으로 누가 들어간다? 외부 전문가. 민간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말합니다. 예. 외부 전문가 3분의 2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하고 예외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제9조 1항 2호, 4호 뭐 쭉 돼 있는데요. 요거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는 뭐냐면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어떤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또는
재판, 수사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아주 민감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보통 비공개되는 확률이 되게 높은데 어쨌든 그런 정보들을 뭡니까? 공개할지 말지 심사할 때도 당연히 외부 전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때는 외부 전문가가 몇 명 들어갈지보다 각각의 법률로 어떤 따로 정합니다. 비율을. 꼭 3분의 2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각각 정합니다. 됐나요? 그럼 각각 특별한 법률이나 특별한 뭐 대통령으로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외울 필요 없어요. 각각 정하되 그런데 최소한 각각 정하지만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최소한 몇 명은 들어가야 된다. 3분의 1은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자,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심의에 됐죠? 구성될 때 민간위원, 외부 전문가 몇 명 들어가야 된다? 3분의 2. 그러면 참고로 정보공개 심의에는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몇 명으로? 예, 우리 모르면 뭐예요? 57. 예, 57. 5명 이상? 7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외부 전문가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뭐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어떤 굉장히 민감한 그런 정보일 때에는 최소 3분의 1 이상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기본적으로는 3분의 2. 그런 특별한 정보일 때는 3분의 1.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여기까지도 지금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도 이해됐나요? 오케이? Are you? Understand? 지금 외웠죠? 자, 그리고 이제 위원장은요. 해당 기관장, 정보공개 심의회를 만든 해당 기관장이 위원들 중에서 네가 위원장 해라라고 그렇죠? 지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별 내용 아니고. 자, 그럼 여기 넘어가도 되겠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정보공개위원회입니다. 공개심의하고 공개위원회 꼭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개위원회는 예전에 행안부 장관 소속이었는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됐고 예전에 9명이었는데 11명. 그만큼 뭡니까? 행안부 장관 소속일 때보다 급이 더 높아졌어요. 그만큼 이 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만큼 정보 공개를 더 신경 쓰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11명. 그만큼 더 신경 쓰겠다. 오케이. 국무총리 소속. 그 22조에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것만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머지 그 아래에 뭐 1, 2, 3, 4, 5, 6, 9 요거는 뭐 크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요런 거 하는데 하는 일이 좀 더 많아졌다. 오케이.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법령 뭐 이런 것들 조사하고 개선 공부 하여튼 그냥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하여튼 대충 이런 일을 한다. 이런 느낌만 가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23조에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 시험에서는 이런 것까지 나오죠.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 위원장 한 명에 부위원장 2명. 이렇게 나오면 OX, X. 위원장도 한 명, 부위원장도 한 명. 오케이. 그리고 총 11명. 총 11명인데 예.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됐죠? 총 11명. 자, 그리고 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 아닌 사람. 7명은 뭐다? 공무원 아닌 사람. 됐나요? 오케이. 요렇게. 그 외에 필요한 사람은 누가 정한다? 여기 있죠? 아래 1, 2, 3호에 보면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공개위원회는 이제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됩니다. 행안부 장관 아니에요. 오케이. 어때요? 그러면 또 여기도 끝났습니다. 자, 으쌰! 특강 했잖아요. 개정법령 특강. 네, 여러분 자료 안 꺼내도 됩니다. 자료 안 꺼내도 되고요. 요거 하나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우리 국선 변호인 있고요. 그리고 국선 변호사. 국선 변호사. 그리고 국선 보조인. 어제 아동 학대 범죄 최신 개정법령 이야기할 때 나왔는데 요거를 학생들이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댓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거 혹시 구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구별합니까? 네. 국선 변호인. 우리 그냥 변호사라고 하잖아요. 변호사. 변호사하고 변호인은 뭔 차이입니까?
변호인. 이게 뭔 차예요? 일단 국선이란 말은 그렇죠? 사선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사선의 반대. 국가가 선임해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돈이 없다. 사선 변호인을 살 돈이 없다. 그럼 국가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차이입니까? 변호인, 변호사. 자, 변호인은요. 소송상의 지위를 말합니다. 변호인. 오케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냥 직업입니다. 직업. 직업이 변호사예요. 됐죠? 요거는 소송상의 지위. 어떤 지위입니까? 보통 변호인은 우리 소송을 하면 원고 피고가 있잖아요. 원고 피고. 자, 집중. 이제 제가 하는 말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 알았습니다. 자, 집중. 소송을 할 때, 댓글은 올려주세요. 댓글. 자, 소송을 할 때, 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을 합시다. 우리 형사소송. 형사소송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있겠죠. 그럼 가해자는 뭡니까? 이제 소송 중에 뭐라고 부릅니까? 자, 요거 대답해 보세요. 이건 아시죠? 이제 재판 갔어요. 법정 가면 얘는 뭐가 됩니까? 뭐라고 불러요? 응? 뭐라고 부릅니까? 이쪽이 피고인, 그렇죠? 고소를 당한 거죠. 오케이. 얘가 뭡니까? 원고입니다. 억울해요.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을 지금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뭡니까? 변호해주는 사람. 이게 뭐죠? 변호인. 변호사가 아니고 소송상에, 소송 들어갔잖아요. 소송상의 지위 뭐다? 이 사람을 대리하는 사람이 뭐다? 변호인. 됐죠? 여기까지. 피고인을 변호인.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뭡니까? 그렇죠.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이걸 또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가 변호인이 없다. 그럼 뭐예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줍니다. 됐나요? 예, 국선의 반대는 사선이겠죠. 얘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국선 변호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소송을 할 때 피해자 측에도 어때요? 내가 지금 피해를 입었어. 이 녀석 지금 처벌해주고 싶어. 그럼 어때요? 우리도 뭔가 주장을 해야 되겠죠. 이만큼 다쳤다, 이만큼 맞았다. 그렇잖아요. 소송을 하면. 그럼 어때요? 이 사람도 변호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이 사람도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오케이? 이 사람이 직접 뭐 법을 잘 아는 게 아니니까 변호사가 대신 뭡니까? 검사한테 증거도 제출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얘도 변호인이 필요해요. 근데 변호인이 없다. 변호사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예. 얘를 도와주는 뭡니까? 변호사를 한 명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법정에 나오진 않아요. 법정에 나온 사람은 얘만 나오지 굳이 이 사람이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이 사람 대신 형사사건은 뭐예요? 누가 대신해 줍니까? 검사가 얘 억울한 걸 밝혀주는 거잖아요. 법정에.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호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누굴 도와준다?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뭐다? 얘가 변호사가 있으면 참 좋은데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 못해. 특히 피해 아동 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아동이죠. 근데 얘네 때린 사람이 거의 엄마 아빠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돈도 없을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변호사 사서 얘 변호해 주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보니까 어때? 딱해 안 딱해요? 딱하죠. 근데 애하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편해 불편해요?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다?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얘한테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국선 변호사.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깔끔한데? 하루님 됐나요? 변호사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거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국선 변호인으로 누가 합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하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재판에는 안 나가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하는 거예요.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너 피해 뭐 입었냐? 너가 할 이야기 뭐 없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볼 때 얘 도와주라고. 됐죠? 자, 그럼 이제 또 갑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 그냥 소년 재판. 아주 쉽게 말하면 소년 재판. 됐나요? 소년들을 보호 사건으로 재판해봤더니 얘는 형벌을 때리는 건 좀 그렇다. 좀 봐주자. 그래서 우리가 보호 처분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일 때는 뭐다? 그렇죠? 얘를 붙여주는 거예요. 국선 보조인. 이해됐나요? 예. 얘도 예. 쉽게 말하면 이제 피해 아동에서는 여기 피해 아동이라고 해줄게요. 아동 학대 범죄.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냐? 여기서는 뭐예요? 막 저기 뭐야 형벌 때리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특히나 소년을 상대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어때요? 변호인 이런 말을 쓰면 어때요? 애가 움찔하죠? 내가 진짜 재판받나 봐. 나 이제 전과자 되나 봐. 무섭잖아요. 애 입장에서. 그래서 뭐다? 이거는 재판이 아닌 느낌을 주려고 보조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조인. 참고로요. 이 국선 보조인은요. 이 아이 편에 쓰는 건 맞지만 얘를 지금 하다 보니까 자, 들어보세요. 얘를 도와주다 보니까 이 새끼가 반성도 안 하고 보니까 맞을 짓을 했어. 그러면 어떻다? 판사님한테 이 녀석 형을 세게 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국선 보조인은 물론 국선 보조인은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해줍니다. 근데 이제 국선이 아니라 사선이다. 사선이다 하면 부모가 뭡니까? 보조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부모가 보조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자기 아들 편 들겠죠. 자기 자식 편 들겠죠. 그럼 판사가 생각하기 어때요? 나 봐주려고 했는데 형벌 안 때리고. 무조건 자기 자식 편 들면 이런 부모 밑에서는 어때요? 개선이 될까 개선이 안 될까요? 개선이 잘 안 되겠죠. 아니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래야죠. 제가 혼내겠습니다. 판사님 깜빵 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 가서 혹시 더 나쁜 거 배울 수도 있고 제가 집에서 엄하게 이렇게 해야 판사가 그래 알았다 좀 봐줄 텐데 어때요? 무조건 자식 편 들면 또 안 봐줍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국선 보조인은 이런 사건에서 오케이 됐나요? 얘를 도와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번에 아동학대 범죄에서 새로 생긴 게 뭐였냐면 옛날에는요. 요런 제도 옛날에도 있었어요. 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뭐다?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검사가 봤을 때 그렇죠. 국선 변호사를 붙여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자, 여기는 이제 검사 단계에서. 그리고 검사 여기는 뭡니까? 법원 단계에서. 됐죠? 예. 근데 여기도 국선 보조인을 붙여줄 수도 있고 안 붙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재량 사항인데 이제는 뭐다? 아동 학대 사건이라면 아동 학대 사건이라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예. 의무적으로 붙여줘라.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누가? 검사는. 이런 경우라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법원은 국선 보조인을 그렇죠.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특히 아동 학대 사건이 최근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걸 더 의무화시켰죠. 그래서 피해 아동을 도와주라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됐나요? 이거 형소법이나 형법 할 때 안 가르쳐 주나요? 깰꼼? 네, 천마신구님 아주 포근합니다. 네. 됐죠? 네, 처음 들었다고요?
그래서 어제 개정법령 아동학대할 때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동학대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뭐다? 아동살해죄. 7년 이상짜리. 그렇죠? 아동치사죄는 있었는데 살해죄 7년 이상짜리 생겼고 그리고 이거. 그렇죠? 변호사 선임하는 거. 국선 변호사, 검사가 선정하여야 한다. 물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얘가 변호사가 없어. 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검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사. 그렇죠? 법원 단계에서는 국선 보조인. 오케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물론 국선 보조인을 법원에서 선정할 때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는 뭐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됐죠? 뭐 책 안 봐도 됩니다. 금방 다 암기까지 끝났습니다. 오케이.